미국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대폭 줄이고 있는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최대한 붙잡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불경기 문턱에서는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모기지 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내림세를 보이자 재융자 신청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의 시스템 단전으로 항공기 1000편이 취소되고 7000편 이상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미 국세청은 세금보고서 적체 서류들을 1년 동안 1,600만 건에서 1,000만 건으로 38%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대폭 줄이고 있는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최대한 붙잡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부터 대량 해고했던 근년의 불경기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와 미국 고용시장에서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화이트컬러 사무직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있는 반면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최대한 붙잡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미국에서는 화이트컬러 사무직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금융과 보험업계에서는 해고자들이 전년에 비해 97%나 급증해 2배나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년보다 20.8%나 늘어났고 테크 정보 업종에서도 14%나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이 해고하고 있는 1만 8천여 명의 거의 전부는 화이트칼러 직원들입니다. 반면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건축업, 소매업, 레저 호텔 식당 등 서비스 업계에서는 해고를 대폭 줄였고 오히려 기존 직원 붙잡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직원 해고를 전년보다 1.7% 줄였습니다. 소매업종에서도 감원을 전년에 비해 4%를 줄였습니다. 화이트칼러를 대량 감원하고 블루칼러를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미국 업주들의 경향은 근년의 역대 불경기 때와는 180도 다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2007년 대불경기 때에는 화이트칼러의 본국 근로자들은 8.2% 줄인 데 비해 블루칼러는 11.7%나 감축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서는 화이트칼러를 8.6% 줄인 데 비해 블루칼러는 무려 29.1%나 대량 감원했습니다. 미국 업계의 고용주들이 역대 불경기 때와는 정반대의 고용과 감원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에 따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블루컬러 직원들을 최대한 붙잡으려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과 소매업종 등 서비스 업계에서는 팬데믹 초기 대거 일시 해고했다가 이들을 복귀시키는 데 애를 먹었고 숙련 인력을 구하는 데에는 지금도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등 환대 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은 12월 현재도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93만 2천 명이나 적은 수준이어서 블루컬러 붙잡기, 우대하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대량 감원의 주 타겟이 된 것은 팬데믹으로 근무 환경이 180도 바뀌면서 온라인 상거래와 재택근무를 겨냥한 테크 정보 업종, 투자은행 등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불렸다가 이제는 실적 부진으로 대량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불경기 문턱에서는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새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쳐 불경기에 근접하고 미국은 0.5%, 유로존은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지구촌이 불경기 문턱에 서서 위태위태한 위험을 겪을 것으로 세계은행이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3%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새해 첫 보고서에서 1.7%로 대폭 낮춰잡은 겁니다. 지구촌 경제의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드문 일로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에 빠지는 반면에 중국 등 신흥시장이 그나마 나은 성장으로 가까스로 버티는 형국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별 새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미국은 0.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로존은 제로 성장으로 제자리 걸음할 것으로 내다봐
사실상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해 지구촌 경제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기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7%로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가 팬데믹 봉쇄 해제를 반영한 듯 이번에는 4.3% 성장으로 크게 올려잡은 겁니다. 또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전체 성장률은 3.4%가 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은행의 이번 새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보면 전 세계가 2023년에 불경기 문턱에 도달해 극심한 경기 침체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별도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구촌이 높은 인플레이션, 고물가에 계속 시달리고 고금리까지 겹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의 CPI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9.5%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11월 초에도 9%를 기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얼어붙어 온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내림세를 보이자 재융자 신청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새해 들어 6.58%에서 6.42%로 내려가자 발걸음을 끊었던 재융자 신청자들이 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연속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아 얼어붙어온 미국의 주택시장, 모기지 시장이 다시 움틀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아직 내 집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거의 발길을 끊었던 재융자 신청이 다시 급증하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새해 들어 6.58%에서 6.42%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1년 전의 3.52%에 비하면 근 2배나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가을 7%를 넘었다가 6% 중반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에 맞춰 꽁꽁 얼어붙었던 재융자가 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융자 신청은 지난주 전주에 비해 5%나 급등했다고 모기지 은행협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재융자 신청은 86%나 적은 수준입니다. 6%대 중반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간 시점에서는 갖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이 이보다 높아 재융자 할 경우 혜택을 보는 주택 소유주들이 미 전역에서 27만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대 모기지 이자율이었던 지난해에는 700만 가구가 재융자 할 경우 모기지 이자율과 월 상환금을 낮추는 혜택을 누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주 오히려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미국인들에게는 6%대 모기지 이자율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가 공급량도 늘지 않아 경쟁을 해야 하고 한편에서는 집값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연준이 올 상반기에만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는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모기지 이자율의 급속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6%대의 모기지 이자율이 장기화되면 미국에서 재용자는 물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발길이 살아나지 못해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으며 집값은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택 모기지가 소득을 증명하며 제공해 서브프라임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게 분명하고 미국인들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 급감할 조짐도 없어 2007년과 같은 주택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으로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눈폭풍과 북극 한파에 따른 초대형 항공기 결항 사태에 이어 연방항공청의 시스템 단전으로 오늘 오전에 1,000편이 취소되고 7,000편 이상이 지연되는 항공 대란을 또 겪었습니다. 미국 내 항공기들의 출발이 전면 중지됐다가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또 한 번의 항공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악천후가 아니라 연방항공청인 FAA의 한 시스템에 전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FAA는 모든 항공기들에게 비상 통보하는 노템이라는 시스템이 단전으로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1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미국 내 공항에서 모든 항공기들의 출발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FAA는 전기 공급을 다시 받아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고 오전 9시 직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으나 안전 문제로 일시에 재개한 게 아니라 뉴욕과 애틀란타 공항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11일 오전부터 낮까지만 해도 미 전역에서 1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또 취소됐습니다. 더욱이 7000편 이상의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항공 대란을 겪었습니다. 다만 미국 내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들은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정상 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트 부티지에지 교통장관으로부터 이번 사태를 보고받고 모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런 조짐이나 증거가 없다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성탄절을 전후해 눈폭풍과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바람에 수만 편의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는 항공대란을 겪으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항공대란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낡은 시스템 탓에 사태를 최악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대란이 벌어지면 수만 명씩이 공항에서 발이 묶여 공항 대합실에서 밤샘을 해야 하고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줘야 하는 등 후폭풍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국세청은 처리하지 못한 세금 보고서 적재 서류들을 1,600만 건에서 1,000만 건으로 1년 동안 38%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류로 세금 보고를 했거나 수정 보고한 수백만 명은 세금 환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800억 달러 증액안 백지화 시도로 주 타겟이 돼 있는 IRS 국세청이 원성을 쌓은 적재 서류를 1년 동안 38% 줄였다며 곧 시작한 2023년 세금 보고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세금 보고서 적재 서류는 2022년을 시작할 때 1,600만 건이었으나 현재는 1,000만 건 정도로 1년간 38%를 줄였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받던 12월 9일 현재가 1,000만 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 12월 말에는 500만 건 아래로 더 축소했다고 IRS는 강조했습니다. 적재 서류 가운데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서는 당초 470만 건이나 밀렸다가 지난 12월 초에는 100만 건, 12월 말에는 40만 건까지 대폭 축소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는 320만 건에서 150만 건, 현재는 100만 건으로 줄였습니다. 수정 보고한 세금 보고서 적재 서류는 36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IRS 적재 서류는 상당량이 밀려 있는 데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되는 새로운 세금 보고철에 수백만 건이 더해지기 때문에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1억 7,300만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으나 고작 13%만 응답했으며 대기 시간은 29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의회 일반회계감사원이나 재무부 감사관실은 바이든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 예산을 10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해 8만 7천 명이나 증원하면 적체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IRS의 몸집을 2배로 늘려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를 집중 추적해 2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이를 사회복지 확충과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호 법안으로 IRS 예산 800억 달러 증액을 백지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반대의 코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연방상원 다수당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의 IRS 예산 증액 백지화 방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 논쟁을 격화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